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이 2번 유찰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적기 개항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후 계획도시를 재정비하는 사업이 수도권에서만 먼저 시행되면서 지방 해당 지역에서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 포함되는 북구에서도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를 이끌 안성민 의장을 만나 전후반기 의정활동 평가와 계획을 들어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특수학교 전면 재배치를 통해 모든 학생이 30분 내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이 2번 유찰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적기 개항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또 민간공항으로 출발한 대구 경북 통합공항이 가덕신공항과 국비 경쟁을 벌이려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라며 특별법 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국토부는 가덕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조속기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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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역 시민단체는 10조가 넘는 공항 부지 조성 공사가 2번이나 유찰되면서 착공과 적기 개항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5년 안에 할 수 있다던 공사가 지금 와서 난이도 핑계를 대며 공사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형 국책 사업에서 부지 조성 공사의 입찰이 2번이나 유찰되면서 가덕도 신공항의 착공과 개항 시기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해상에 걸친 공사의 난이도, 부족한 공기는 핑계일 뿐이고 2차 유찰의 명분을 쌓아서 특정 컨소시엄이 10조가 넘는 국책 사업을 독점하기 위한 액션에 국토부가 동조하며 수의 계약으로 가기 위한 수순은 아니었냐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들은 가덕 신공항과 TK 통합공항은 출발 전부터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경북 정치권이 이제 와서 공항의 국비 지원 의무와 특별법 개정을 발의하는 것은 국비 경쟁을 하자는 것이라며 국토부의 명확한 선긋기를 촉구했습니다. 지금 가덕 신공항이 국비 확보를 5년간 해야 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영남권에서 대규모의 국책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것이지 전에 국비로 진행하는 특별법 개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가덕신공항과 TK 통합공항이 국비를 두고 경쟁을 하자는 것인데 처음부터 출발점이 다른 TK 신공항의 이거는 어불성설이며 도가 넘는 지역 이기주의입니다. 이들은 또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에 지역이 홀대받고 소외되는 오명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며 연내 착공과 2029년 적기 개항을 위해 패스트 트랙으로 사업의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정부가 조성된 지 20년이 넘는 계획도시를 재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산에선 북구 화명 2지구와 해운대 그린시티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에서만 먼저 시행되면서 지역에서의 불만과 요구는 커지고 있는데요. 가장 넓은 지역에 해당되는 북구에서의 관심은 더욱 뜨겁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를 재정비합니다.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부산에선 해운대 그린시티와 북구 화명 2지구가 대상 지역에 포함됐고 지난 4월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나오면서 북구 만덕 금곡 덕천과 사상 계금 엄궁 주례 학장, 사하 다대 지역이 추가됐습니다.
누수라든지 층간소음 그리고 특히 주차장 부족 같은 그런 환경적인 열악함이 생겨나게 됐고 주택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건설이 되다 보니까 배드타가 되면서 산업이라든지 그런 자족 기능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해지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성사될 경우 안전진단이 면제되고 용적률 150% 상향, 용도 변경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사업을 수도권에서만 먼저 시행하기로 해 지방 해당 지역에서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넓은 380만 제곱미터가 사업 대상에 포함된 북구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요구들이 잇따르면서 지난 12일 국토부가 직접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 사업 성사 조건과 추진 과정 등이 설명됐고 주민들은 재정비 사업을 먼저 시행할 수 있는 선도지구 지정 요구와 소규모 일반 주택들도 정비구역에 포함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산에는 몇 개 정도가 선도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어느 시점쯤 되면 그게 가능한지.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얼마큼을 이제 몇 개의 단지를 그렇게 설정을 할 건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헬기 신도시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선도지구가 몇 개가 된다는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올 연말에는 추가 지정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2월 안에 국토부하고 협력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 부동산 침체에 더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커지면서 10년이 넘게 걸릴지도 모를 사업에 부정적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제9대 부산시의회가 이달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의회를 이끌게 된 안성민 의장을 만나 전반기 평가와 후반기 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네, 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회를 이끌 안성민 의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우리 의회를 이끌 의장이 선출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많죠. 그런데 이제 전반기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그때 못했던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서는 참 제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의장님 개인적으로나 또 그리고 의회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고 싶습니까? 아마 저희들은 아마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9대입니다. 우리 전대인 8대가 민주당 주도의 부산광역시 의회였기 때문에 민주당보다는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9대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 바로 코로나로 부산 시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커다란 이념보다는 원상으로 회복시키는데 상당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많은 걸 이끌어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외부에서는 우리 이제 의회가 현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사실 저희들 의회가 지난번 7대 같은 경우는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쪽을 하다 보니 그 모든 피해가 사실 부산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라는 거는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관계는 의회가 부산 시민이 원치 않는 길을 갈 때는 과감하게 견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산의 발전 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최대한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견제를 잘했다, 못했다 소리는 들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근데 저희들이 지금 단 한 번도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소리는 저희들이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우리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이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사실 따지고 보면 같은 당인데도 그 두 분이 항상 저를 보면은 항상 이 버릇처럼 하는 이야기 있어요. 우리 편 아닙니까? 그런데 당은 그리고 지향하는 바는 같을지 모르지만은 사실 우리는 의회고 자기는 집행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우리 부산시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그리고 그에 대한 또 생각하신 대안이 있으시다면은 뭐 견해를 한번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보도도 됐죠. 7개 특광역시 중에 유일한 소멸 위험 지구. 그 소리는 뭐냐면 곧 부산이 없어진다는 소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산 시민들의 삶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신공항이라든지 북항이라든지 대규모 지금 토목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부산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시가 못하면은 의회가 수시로 감독하고 견제를 할 수 있는 특위를 지금 가동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때는 해양과학기술연구원하고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뭐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정보도 주고받는 우리가 협약을 맺었는데요. 이제는 뭐 상공회의소 그리고 우리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 그분들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시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들어가지고 이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후반기 마무리 짓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인적인 포부라든지 아니면 꼭 이 후반기 때는 이것만큼은 우리 의회에서 좀 했으면 한다 하는 그런 정책이나 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 지방의회를 우리 언론이나 주변에서 탓할 때마다 전문성이 없다는 말을 참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도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제도상으로는 전문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지방의원들은 그거라도 풀어주면은 그냥 의사 출신이 의료나 보건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바로 자기 전문 지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걸 자꾸 이해충돌 하시는데 이해충돌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이 전문 지식을 갖고 없는 그 외의 활동을 하도록 사회가 요구를 하니까 이걸 채워줄 수 있는 보좌관을 한 명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죠. 자, 끝으로 벌써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저쪽 카메라를 좀 보시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직도 부산 경제가 회복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주시면은 저희들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넉넉하게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환경단체가 결집해 공공재인 이기대 경관보존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와 부산환경회의는 이기대 난개발을 승인한 부산시를 규탄하고 지난 12일 남구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기대를 가로막는 아파트 건립 사업 계획을 반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아파트 건립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철회와 용호부들을 포함한 전체 부지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세울 것, 경관의 사유화 문제를 지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면 입장문을 남구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6월 부산 지역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1% 감소하고 수입도 9.1% 감소했습니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철강 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하락하면서 4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자본재는 증가한 반면 소비재와 원자재가 감소해 6월 무역 수지는 3개월 만에 8,5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서정희 회장은 12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챌린지는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서 회장은 최광식 부산골프협회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했습니다. 부산에는 모두 15개의 특수학교가 있지만 특정 지역 쏠림 현상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 재배치를 통해 모든 학생이 30분 내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강서구에 있는 한 특수학교입니다. 매일 통학버스 7대가 투입됩니다. 강 건너 특수학교가 없는 서구와 사구 지역 학생들까지 수용하고 있는데 왕복 2시간이 넘게 소요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모든 특수학교 학생에게 30분 이내 통학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학교 환경 개선과 과밀 해소를 위해 2026년까지 사상구 솔빌학교를 이전하고 강서구에는 가칭 에코 특수학교를 신설합니다. 앞으로 2년간 각 구별 특수학교 신설과 분산 배치, 특수학급 신정설, 거점형 교실을 운영하여 모든 학생이 30분 이내 통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배화학교 등 5개 학교는 리모델링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합니다. 학교 시설과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특수학교를 최우선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거주 비율이 높은 사구와 해운대구에는 2028년, 부산 진구에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특수학교를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현재 13%에 달하는 특수학급의 과밀 비율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39학급을 늘리고 특수학교 거점형 교실을 내년에 도입해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에도 나섭니다. 특수학생 맞춤형 체육시설 설치와 직업교육에 필요한 전공을 확대해 특수교육 여건도 동시에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대응하기 위해 2028년 1월 개원을 목표로 가칭 부산 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박태환, 황선우와 같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선수 육성을 위해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수영부를 창단했습니다. 우수 선수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학교 체육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물속으로 뛰어드는 선수들. 0.1초라도 단축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지난 5월 목포 실내 수영장에서 펼쳐진 전국 소년 체육대회. 이 대회에서 창단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는 부산 지역 중학교 수영부 선수가 저병 100m와 50m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습니다. 주인공은 부산 사상구 모동중학교 수영부 박도훈 선수입니다. 너무 기뻐서 레인이 올라가서 선생님하고 부모님한테 손도 흔들고 그냥 나와서 웃으면서 나왔어요. 속이 너무 후련했어요. 대회를 뒤로 사상구 모동중학교 수영부가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수 육성에 나섰습니다. 수영부는 모두 6명. 선수 규모는 작지만 올림픽에 나가 메달을 따고 싶다는 당찬 포부도 밝혔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황선우 선수처럼 세계 무대에 나가 다른 세계 선수들과 함께 막강하게 붙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 창단으로 부산 지역 중학교 수영부는 모두 5개. 우수 선수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학교 체육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선수들의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하고 수영 인구의 재원 확대라는 큰 틀에서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건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유지되느냐. 학교 측은 교육청과 협력 방안을 강화해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이틀간 시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남구 2기대 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주택 재개발 문제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 청년 정책 현황을 질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는 남구 2기대 민간 아파트 건설 논란에 대해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G 메트로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단일한 지역으로 이게 주거지로 이미 기본 계획에서부터 오랫동안 반영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개발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였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장래적으로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시의회 서지현 의원은 이 개발 계획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의 지도 감독과 필요시 감사도 촉구했습니다. 부산시의 공유재산 관리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김창석 의원은 엄국 농산물 도매시장의 폐기물 처리 시설과 관련해 시설 기부 체납의 불이행을 지적했습니다. 또 수영구에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함정센터의 시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무대응도 따졌습니다. 현실적 불가피성이라는 명분으로 적법성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효율성만을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할 그 행정청이 방관하게 되면 이 역시 특혜 시비가 이어질 수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 제기하신 문제들을 포함해서 공유재산 관리의 원칙을 고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채숙 의원은 부산시 성인지 예산 편성 과정과 현황 등을 묻고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배영숙 의원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현황을 묻고 지역 소멸에 대응한 부산시의 청년 정책 방향을 제언했습니다. 이 밖에도 버스 중앙 차로에 설치된 버스 정류소의 시민 불편 사항 등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시의회 후반기 첫 시정 질문은 이틀에 걸쳐 4명의 의원이 나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의회는 15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고 오는 24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북구는 지난 12일 북구을 지역당원협의회와 2024년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열린 첫 당정협의회로 북구을 박성훈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구는 신청사 건립과 낙동선셋 화명 에코파크 조성, 대천천 누리길 조성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박 의원은 화명 서면간 직결철도 건설과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공약 사업을 북구에 전달했습니다. 남구는 오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용호 별빛공원에서 제2회 남구 물놀이 축제를 개최합니다. 워터터널과 워터버킷 등이 설치된 대형 물놀이 풀장은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입니다. 물놀이 축제는 오는 8일부터 남구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하며 당일 현장 등록 신청도 가능합니다. 모든 시설은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물놀이 풀장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